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저희가 집중이론 강의를 하는데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고요. 시험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두들기는 게 맞아요. 관공서 촉탁이라든가 환지, 도정법, 그 다음에 저희가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사실 많이 안 보지만 어렵게 생각하고 문제가 어렵게 되면 여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오늘 과학의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경매 부분, 구분 건물 이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저희 이제 동영상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나눠지겠지만 저희는 실강생들은 지금 오전 오후로 하죠. 그래서 오전 오후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강하는 날들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오시기 바라고, 연강하는 때 보시게 되면 양은 많은 것 같으나 1차 논점으로는 크게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계획서 한번 좀 잠깐 보죠. 강의 계획서. 자, 일단 저희가 교재는 이제 기본서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책으로 제가 복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 가서 복습을 하시되 제가 전체적으로 쭉 읽지는 않을 거예요. 포인트 잡아서 여기에 보십시오. 그래서 교재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다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표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지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문요. 법조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법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 나중에 최종 마무리 강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시점이다. 제가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규칙에서 중요한 조문을 제가 연결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가시면 그게 바로 동차 준비도 같이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가보시면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쭉 나오죠. 소유권 총론부터 하면 쉽죠. 총론 쉬워요. 근데 총론은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부동산 등기법 입문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배점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제가 관공서 촉탁부터 시작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트, 그 다음에 구분 건물.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저번 순화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이 끝에 있는 부분이라 많이 못 보지만 1차,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무 나가면 사실 그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한데 저희가 1차, 2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은 오후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강하는 날은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연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12회 강의에서 저보고 책 한 권을 털거라, 떨어내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목이 아프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1회, 2회, 3회까지는 저희가 뒤에 강론의 끝에 부분을 하고요. 다시 4회부터는 소유권 보존 등기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2회 반 정도가 소유권과 관련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특히 2차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소유권. 그래서 제가 저번 순환에 예규가 바뀐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상속 파트가 예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속 예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등기 원인인가 원인일자, 그다음에 경정 등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거 분명히 잡고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회, 7회를 보시게 되면 용의권 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는 이미 저번 시험에 나왔고요. 올해는 특히 눈여겨보실 게 전세권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규가 바뀐 게 있었죠. 전세금을 증액하는 경우, 감액하는 경우, 주등기로 전세권이 변경됐는데 또다시 증액할 때, 또다시 감액할 때 이거 등기 어디다 할 거냐? 전세권 변경 등기가 주등기로 돼 있는데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어디다 갈 거냐, 변경 등기에 부기할 거냐, 설정 등기에 부기할 거냐 이런 포인트와 관련된 예규가 있었어요. 전세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근저당에 관한 등기는 전체적으로 보시되 1차에서는 중요한데 2차에서는 안 중요하냐 그렇진 않은데 여기도 포인트를 가지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회 가죠.
8에 보시면 신탁 등기하고 가등기에 관한 등기가 나오죠. 신탁 등기는 작년에 정말 많이 두들겼거든요. 2019년 내에 정말 많이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신탁은 1차, 2차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그래도 신탁 등기는 여전히 핫 이슈고 블루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등기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가등기는 가등기에 관한 등기보다는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여기 당사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시험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2차, 올해 동차 시험, 내년에 동차 시험 볼 거죠. 관련해 있어서 당사자격인 사람들을 굉장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권리 일반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에 이제 강론의 맨 앞쪽이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우리 하필 등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토지개발 등기 규칙에 따른 등기라고 해서 별도의 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필 분필과 관련해서 좀 많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 일반에 관한 등기는 지금 1.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에 관한 여기 부분인데 여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말소하고 말소회복, 경정 등기 파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변경 등기 파트에서 중요하다 그러면 권리 변경 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근저당 변경이라든가 전세권 변경에서 이미 많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여기서는 핫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정 등기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일반적인 경정 등기가 아니라 일부 말소 및 경정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말소 및 경정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는 당사자를 잘 묶어. 소송에 있어서 피고를 누구로 잡을 거냐, 원고는 누구냐, 너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냐, 너는 회복 등기를 나에게 넘겨줘야 되느냐, 이 당사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부동산 등기법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을 배우실 때도 다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특히 말소회복 같은 경우 포인트만 몇 가지 잡으면 저기는 쉽습니다. 포인트를 안 잡고 다 읽으니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총론은 11회 보시면 자, 10회 끝에 보시면 총론하고 총론 1, 2 해갖고 제가 나눴죠. 총론 파트 해봤자 저희가 외울 거는 등기 능력 있는 물건이 뭐냐, 등기 능력 있는 권리가 뭐냐, 그 다음에 등기 명의는 누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 신청 절차를 내려가시게 되면 이제 신청 절차가 1, 2, 3 해갖고 3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신청인 파트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 판결 같은 경우 비법인 사단 재단은 어떻게 할 거냐, 청산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외국인 제외국민. 외국인 제외국민은 잘 해두셔야 되겠죠. 그건 1차뿐만 아니라 2차 부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영원하게 여러분들은 민사소송법을 배우 계시기 때문에 같이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기 신청 절차에는 저희가 신청인, 신청정보, 첨부정보가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문자 자료 가지고 계시죠? 두 문자 자료. 두 문자 자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일에 이번 순환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동영상실에 제가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절차 부분은 실행 절차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각하사유가 제일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실행 절차에서 각하사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각하 전에 취하하는 경우, 각하 사유가 있을 때 보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관의 이의 설차, 등기관의 이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기본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객관식 강의 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지문 읽고 설명하고 넘어가고, 지문 읽고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틀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강의를 2차 떨어지시고 오시는 분들은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바뀐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 3순환 강의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신 선례랑 그 다음에 바뀐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 조문 많이 보시면 내년 제동차를 들어가신 데는 부동산 등기법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615페이지고요.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관공서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일단 관공서의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공서가 뭐냐? 우리 부동산 등기법 규칙에서도 관공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관공서에 관한 등기가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작년에 관공서 촉탁이 2019년에 나왔는데 문제를 보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가압류 가처분 매각이 경매 파트가 안 나오고요. 관공서 촉탁의 의미가 뭐냐? 무슨 문제냐? 요렇게 그 부분만 나왔고요. 가압류 가처분 매각 부분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기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객관식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객관식으로 기출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문제를 통째로 순서와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를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예규 선례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 객관식 문제집 보시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책 교재 순서대로.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책으로 돌리신 분한테는 객관식 문제집으로 돌리신 분한테는 굉장히 해가 많습니다. 그게. 차라리 5년치 법무사 있죠. 5년치 법무사 1차를 출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거기다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답표시 하시게 되면 또 출력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노트 같은 거 보면 오지선당 줄 있잖아요. 격자 문의해갖고 내 나름대로 1번에 몇 번 이런 거 반복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 민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는데 특히 뭐 예규 바뀐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배울 때는 이건데 왜 저때 당시에는 저걸까? 그 모르는 거 있으면 들고 오시면 돼요.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객관식이 나오면 해당 파트에 가서 문제집을 확인하시면 정답이 바뀐 게 나오잖아요. 그쵸? 예규 바뀐 거, 선례 바뀐 거, 판례 바뀐 거 다 나오면 그렇게 잡아내시는 거예요. 객관식만 드립다 보시는 거 아니라고요. 하수들이나 그런 거지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은요. 순서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들이대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어디 모의고사가 순서대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쵸? 제가 팁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문처럼 읽게 되면요. 내년에 5월달, 6월달 가시면요. 그냥 내려가요. 그거는 왜 그걸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공부해보니까 법원에서 나오는 지분요. 법원의 그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 몸을 끼워 넣어야 돼요. 강사가 하는 모의고사는요. 뭐 강사마다 스타일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탁 하면 알았는데 이게 법원에서 나오는 법원 행정처에서 나오는요. 이 문제 형식은 조금 다릅니다. 모의고사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5년치를 뽑아내든 4년치를 뽑아내든 뽑아내시고 정답 뽑아내시고 풀어보시고 내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르다. 그러면 객관식 지문을 문제집을 참조하시면 되잖아요. 민법이 끝났으면 5년치 민법을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저랑 부동산 등기법이 끝나면요. 5년치 부동산 등기법을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민사집행이 끝나면 5년치 민사집행을 풀어보시는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떠들지 마시고 술 먹지 마시고요. 남는 시간 없어요. 알차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건 방법은 나중에 기출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제가 엄마 아니죠. 여러분 엄마 아니죠. 알아서 성인인데 찾아내셔야죠. 자, 수업 나가도록 할게요. 자꾸 잔소리가 심해져서 큰일 났어요. 꼰대 되겠어요. 여기다가 꼰대가. 자, 저희 관공서 촉탁과 관련해서 조문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96조 가죠. (96조)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제8관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해갖고 관공서 촉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96조 옆에다가 제가 규칙 조문 연결해 드렸죠. 규칙 저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규칙 155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96조. 관공서가 등기 명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 처분, 압류 등기예요. 체납, 처분,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리 체납, 압류, 촉탁 등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관공서 중에서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국세청. 그쵸? 국세청이나 그다음에 지방세무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면 국세청이 하는 것이고 지방세면 여기 관악구청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특히 무슨 압류요? 체납, 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를 가름하여 부동산 표시 등기명의 표시 변경 경정 상속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전 등기를 함께 촉탁한다.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체납 압류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뭐하고 같이 촉탁을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도 대위로 촉탁하고 그 다음에 체납 압류 등기도 촉탁하고 그쵸? 촉탁서가 2개가 오는 거잖아요. 보존 등기 하나 그 다음에 관공서 체납 압류 등기 촉탁 하나. 자, 촉탁서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요? 제가 체납압류 이 조문을 타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 보시면 체납압류 등기가 됐다. 체납자가 피상속인일 수도 있고 체납자가 상속인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관공서는 어떻게 한댔어요? 대위로 상속 등기 촉탁한다고 됐죠.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어떻게 돼요? 가압류 채권자가 직접 그쵸? 직접 상속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 촉탁하는 거고 가처분은요. 피상속인과 원인 행위를 했는지 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가처분 채권자가 대위 상속 등기 여부가 나눠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무슨 관공서 촉탁 등기 중에 뭐예요? 체납 압류만 대위 상속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은요? 아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위 촉탁하고 대위 신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위 촉탁은 관공서가 하는 것이고 신청은요. 대위 채권자가 하는 거고 상태가 다르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그게 1차의 핵심입니다. 97조 가죠. 97조 옆에다가는 규칙 47조 1항 규칙 47조 1항 쓰시면 돼요. 자,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야 한다. 자, 공매처분으로 인했을 때는 1호, 2호 보시나요? 1호, 2호, 3호. 1호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전 등기 공매로 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가는 소유권 이전 등기. 2호 공매처분으로 인해서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 3호 체납처분 압류 등기 말소 촉탁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옆에다 써주세요. 일괄 촉탁이죠. 자, 원목 동관이라고 써요.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거나 관할이 똑같을 경우는 우리가 일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거 원인은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전부 다 등기 목적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규칙 47조 1항에 의해서 일괄 촉탁이 되겠습니다. 98조 조문 봐요. 98조. 관공서 촉탁에 따른 등기 1항, 2항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 2항에 보시게 되면 관공서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라는 것은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란 얘기예요. 관공서가 매도인도 될 수 있고 매수인도 될 수 있고 관공서가 임차권자일 수도 있고 임대인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공서는 가압류 가처분을 치는 집행법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그래서 권리관계 당사자일 때예요. 자, 거기 보죠.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줄 쳐주시면 되겠죠.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의 승낙이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았어. 승낙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낙서에다가 인감증명 꽂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원래 권리 당사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거 맞지만,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등기무죄 승낙받게 되면 촉탁하여야 한다. 네가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쵸?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거기 의무자에다가 줄 치시면 되겠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 너 마음대로 오시면 안 되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권리 청구가 있어야 돼요.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항, 2항에 보시면 1항은 등기권리자일 때, 2항은 등기 의무자일 때. 자, 여기서 저희가 이것만 들고 오면 안 되죠. 모두 들고 와야 돼요.
1항 옆에 2항 옆에다가 써주세요. 등기필 정보 어떻게 해요? 제공하나요? 안 해요. 의무자, 권리자일 때 한꺼번에 할 거예요. 안 냅니다.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증명, 관공서의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관공서는 인감증명이라는 게 없어요. 관인만 떡하니, 전자관인 있잖아요. 전자관인. 그 인감증명이 없습니다. 그럼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는 1항만 인감증명 내는 거고 2항은요. 인감증명을 내는 상황이 아니에요. 1항에서는 등기 의무자의 승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의 도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보고 저희 규칙 155조 가죠. 자, 촉탁서 제출 방법이 나옵니다. 1항, 2항이 나오는데 우리 관공서 촉탁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 방문 신청 있죠. 저희 신청은 어떻게 해요?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있듯이 여기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등기 촉탁서 제출 방법이라는 것은 서면 촉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면 촉탁. 전자 촉탁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규에 따로 나중에 볼 부분에 예규에 있습니다. 155조 가죠. 등기 촉탁서 제출 방법 1항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편도 괜찮다. 저희는요. 신청에는 절대로 우편이 안 돼요. 그쵸? 방문 신청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쵸? 2항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공무원이 직접 온대요. 출석해서 촉탁서를 제출할 때는 뭘 내라? 공무원증을 내라.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는요. 법무사님이 위임장을 가는 거예요. 옆에 2항 옆에다가 위임장 X. 소속 공무원이 직접 갈 때는 위임장 필요 없지만 자격자 대리인이 위임을 받으면요. 저희는 위임장을 내야 되겠죠. 네, 포인트를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무원이 갈 때는 위임장 필요 없지만 법무사가 위임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위임장을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고 교재로 가도록 하죠. 자, 교재 가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최종 마무리 밑에 깔아 놓으면서 제가 표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 없는 거 굳이 교재에서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일단 615페이지 가요. 관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촉탁에 따른 등기는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청에 관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로마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법 97조에서 98조에서 규정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요. 이 국가 안에는 법원도 있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서장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어서 꼭 국가기관 이거 알고 계시죠? 국가기관에 뭐뭐뭐뭐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도 있잖아요. 검사 촉탁하죠. 검사도 촉탁합니다. 추징, 몰수 보전 이런 거 촉탁 다 해요. 검사가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검사를. 자, 2번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땡땡공사예요. 땡땡공사 등은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 촉탁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제가 다 읽지 말라고 했죠. 대도체 땡땡공사는 어디냐? 그걸 보시면 양가로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나번에 보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청공사, 라번에 보시면 한국도로공사, 마번에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바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촉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만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촉탁 들어오면 등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등기하시는 거예요. 촉탁 등기하면. 저희는 뭐예요? 위임받으면 저희가 신청을 하겠지만 그쵸? 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3점 가겠습니다.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예요. 결론은. 꼭 촉탁으로 해야 되냐? 아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 조문 보셨잖아요. 누군가의 청구가 있거나 누군가의 승낙이 있으면 촉탁을 하여야 된다. 그 승낙이 없고 청구가 없으면요. 공동 신청하면 되죠. 그쵸? 너무 심플한 겁니다. 뭐 거기에 방점 찍을 것도 없어요. 로마자 3번요.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이 가능하냐? 우리 조문 봤죠? 조문 보셨잖아요. 여기 예규 볼 거 아닙니다. 조문 보시면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대리인 출석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촉탁할 수 있다. 옆에다가 규칙 조문을 쓰신 게 훨씬 낫겠죠. 저는 예규는 필요 없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규칙 155조
1항 쓰시면 되겠죠. 자, 로마자 4번 갑니다. 관공서 등기 촉탁 시 등기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촉탁 시에다가 짱짱짱. 제가 아까 중에 조문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촉탁하는 경우에 우리 등기필 정보 언제 제공해요? 등기필 정보 언제 제공해요? 부동산 등기법 50조 2항 가봐요. 50조 2항, 법 50조 2항이요. 시험 떨어지면 정신 못 차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50조 2항 가겠습니다. 자,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 정보와 함께 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공동 신청할 때 내라 이 말을 하는 거고, 뒷부분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역시 제공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등기의무자는 네가 가지고 계시니까. 조문에 칵 적혀 있죠. 하나 더 옆에다 써주세요. 2019년 법무사 기출지문이에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 말소할 때. 그것도 옆에다 써주시면 돼요. 자꾸 모아야 돼요. 예, 따로따로. 시험 공부하러 왔지 여기서 일 처리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예, 모아야 돼요. 모아서 그러면은 이제 외워지는 거 자꾸 보셔야 돼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은 당연히 가져오는 거고요. 단독 신청일 때도요. 너는 가지고 와라. 네가 네 걸 지우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일단 로마자 4번 교재 가고요. 50조 1항은 좀 이따 볼게요. 관공서가 등기 촉탁 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지 결론은 뭡니까?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라 하더라도 제공할 필요가 없다. X예요. 그래서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까지가 법무사 기출지문이고요. 뒷부분도 잘 봐주세요. 자, 관공서가 직접 촉탁할 때도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 가지고 오지 말아라 했는데 그러면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는요. 위임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때도 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 50조 1항 1호 보죠. 자, 제공하고 작성은 조금 달라요. 50조 2항은 제공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제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공이라는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제출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제출. 제출. 정보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제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1항을 보시게 되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한다. 권리 등기하면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라고 됐어요. 1호는 여러분이 보시고 2호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일 때 등기 권리자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는 거예요? 작성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작성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2항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면요. 촉탁을 하든 신청할 때는요. 제공할 게 없어요. 그쵸? 안 만들어주니까. 그럼 2호를 자시 보세요. 관공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는요. 등기 의무자를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요? 상대방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되겠죠. 조문대로 읽지 마시고 조문을 비틀어서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틀어서도. 아,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제공도 안 하고 제공은 안 하지만 작성은 일어나는 것이고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일 때는 제공도 안 하고 작성도 안 하고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감도 제가 뽑아 드릴게요. 좀 이따가 617페이지 보죠. 자, 주소증명서면 옆에다가 규칙 46조 써주시면 되겠죠. 46조 1항 6호. 저 맨날 저것만 보면 뭐합니까? 규칙 46조 1항 가요.
지금 이번 순환까지만 제가 조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문 특강할 때 꼭 오세요. 조문 특강할 때. 방바닥에 비비고 있지 말고. 46조 1항 6호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첨부 정보가 필요해요. 1항 6호에 오시면 등기권리자, 특히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등기권리자의 주소,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여기는 제가 신청할 때 단독 신청이 아니라고 했죠.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무자에 모두 내라. 주소, 증명서면도 내라. 자, 교재 617페이지 가겠습니다. 교재 617페이지 가시게 되면 로마자 4번 보세요. 등기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예, 매각 또는 공매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관공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 안 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단서 읽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 내라. 그러면 단독 신청하거나 촉탁할 때는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주소는 누구 것만 내면 될까요? 등기 권리자. 그렇죠? 매각이나 공매 처분하면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 맞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니까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 이 본문으로 본문으로 빠지는 거고 단서는 촉탁일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우리 상속 등기할 때 어떻게 해요?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인의 주소와 번호 증명서면 제공합니다. 등기 의무자인 사망자는요. 원칙 제공하지 않아요. 공동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왜 제공한다 했어요?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안 낸다고요. 그 원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로마자 4번요. 옆에다가 우리 법 29조 11호가 보이죠? 법 29조 11호 가요. 법 29조 11호는 옆에다가 관공서 촉탁 적용 X, 준용 X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신청의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쓰시거나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2019년 사무관 승진 시험 지문으로 나왔고요. 예, 여러분들은 아직 안 났지만 사무관 승진에서 올해 2019년 지문으로 나왔어요. 법 29조 각하사유죠. 각하사유는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제가 중요한 조문은 몇 호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1호, 2호, 6호, 7호, 그 다음에 11호. 여기가 핫 이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호, 2호, 6호, 7호, 11호. 그쵸? 예. 9호도 살금살금 나오고 있는데 9호는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11호 보겠습니다. 11호 조문 볼 때 조심해서 봐라 하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11호. 법 29조 11호를 보시게 되면 읽으실 때 조심하게 보셔야 돼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 표시에다 박스 쳐주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가 틀리답니다. 조문을 읽으실 때는 신청 정보하고 대장이 달라요. 또는 등기 기록하고 대장의 일정한 부분이 다른데 그 부분이 전부 다 어디에가 다르냐면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에만 저희가 각하를 하고 있어요. 조문을 읽으실 때는 앞뒤로 잘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신청 정보하고 대장이 불일치한데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또는 등기 기록하고 대장이 불일치한데 역시 부동산 표시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1호다. 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거는 대장을 뭘요? 대장을 기준으로 외우시면 돼요. 대장은 저희가 소유권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표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 조문은 어느 경우에만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로마자 6번 보세요. 관건서 등기 촉탁 시 등기 기록하고 뭐가요? 등기 기록하고 뭐가요?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밑에 가봐요. 법 29조 11호는 등기 명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등기 기록하고 대장상에 뭐가요? 부동산 표시가 다를 경우에는
예, 각하라 할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수리를 해라. 요거는 나중에 매각 파트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매각 파트에서. 우리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장하고 이거 신청 정보가 다르다. 대장하고 등기 기록이 다르다. 수리해 줍니까? 안 해줘요. 뭐 해야 돼요? 다 부동산 표시 변경하고 판결에 의한 등기 들어가야 돼요. 어느 경우에만 지금요. 신청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촉탁일 때는 수리. 예, 촉탁일 때는 수리, 신청일 때는 각하.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자 7번 갑니다. 관공서가 등기 촉탁에 의해서 등기 완료 시 등기필 정보 통지서 우송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로마자 8번 가요.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의 특칙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점, 2점의 줄침부 보시면 전부 다 서기부예요. 1번하고 2번의 목차 한번 볼까요?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방문 신청이면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와요? 방문 신청이면. 방문 신청이면 등기필 정보가 어떻게 오냐고요? 서면으로 만들어서 교부해주거나 우편으로 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문 하나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107조예요. 규칙 107조 가죠.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어떻게 소설 써가지고 등기관한테 우기실 거예요? 조문하고 설레하고 얘기해요. 그걸 안 보고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이걸 들이미셔야 돼. 이걸 법 조문 보라고. 예, 이렇게 되는데 니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냐. 이렇게 따지려면 법하고 조문 잘 보셔야 돼요. 얘기하고. 자, 107조 보세요. 자, 106조는 작성 방법이 나오고 107조는 통지 방법이 나옵니다. 1항 등기필 정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통지한다. 1항 방문 신청인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필 정보 통지서, 송부용 우편 봉투, 대봉투 있어요. 누렇게 뜬 거 있죠? 우체국 가면 하나씩 큰 대봉투 있죠. 거기다가 우표 붙여서 이렇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우편으로 또 송부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 교부는 직접 출석해서 받는 걸 교부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송신 받는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메일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들어가는 방식에 따라서 등기필 정보가 빠져나오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항 가죠. 자, 1항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요. 전자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관공서의 신청으로 뭐 한다?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아니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 촉탁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서면으로 교부받을 수가 있다. 우편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망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617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목차 1점, 2점 목표를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우편으로 받는 방법, 그 다음에 2점은요. 우편이 아니라 뭐예요? 교부받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점에 가시면 자, 집행법원으로부터 등기필 정보 통지서 우편 송부 신청이 기재된 이전 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될 때는 어떻게 하라? 교부 담당자는 즉시 우편 봉투를 통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서를 송부해야 된다. 그 말은 대봉투에 주소가 있으면 등기필 정보 집어넣으면 그냥 우편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하는 거예요. 서기부 저쪽에 등기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일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거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등기소. 여러분들 우편을 우리가 대봉투를 집어넣게 되면 우편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요 정도면 충분해요. 양가로 3번요. 만약에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했다. 직접 받으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정하게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부 받을 수도 있겠다. 땡이에요. 땡.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로마 2점 가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우편 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에는 그 말은 뭐냐? 직접 가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교부 받으러 간다. 근데 한 5일 정도 보관한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3점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제공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고 두 번째 줄요. 촉탁서에 어떻게 해요? 지정된 사람한테만 내어주면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점 9번 갑니다. 촉탁 방법 크게 봐주세요. 1점, 2점 목차. 서면 촉탁, 전자 촉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신청이 어떻게 있어요? 서면 신청, 전자 신청이 있어요. 서면 신청, 전자 신청. 그런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옆에다 규칙 51조 또는 법 24조. 법 24조는 신청 방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 25조는, 법 25조였나? 24조. 아니에요. 치아. 51조. 법 51조. 규칙 51조 쓰시면 되겠네요. 제가 되게 즉흥적인 여자라고 했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요. 제가. 모니터가 안 해요. 저는. 자, 일단 법 24조 가죠. 법 24조. 저희가 신청하는 방법에도 보시면 1항 1호에 방문 신청, 2호에 전자 신청이에요. 그러면 촉탁도 어떻게? 서면 촉탁, 전자 촉탁이 있는 거예요. 서면 촉탁 아까 우리 조문 읽었죠. 소속 공무원이 직접 오거나 법무사에게 위임도 할 수가 있고, 전자 촉탁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 51조 가볼까요? 규칙 51조. 취하도 미리 볼 거예요. 규칙 51조를 보시게 되면 등기 신청 취하라는 부분 있죠. 1항에도 보시고 2항 보세요. 2항. 자, 취하도 전자 신청을 하느냐, 서면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문 신청인 경우는 취하서를 들고 역시 똑같아요. 전자 촉탁, 서면 촉탁도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갑니다. 서면 촉탁. 조문으로 다 읽었지만 한번 쭉 볼게요.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 촉탁을 하는 관공서의 소속 공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촉탁서를 제출할 때는 뭘 갖고 와라?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제시를 해라. 만약에 이때는요, 위임장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 만약에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뭘 갖고 와라? 위임장을 가지고 와라. 아까 제가 조문 보면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렸죠. 옆에 전자 촉탁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을 막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자 신청도 아무 등기나 되는 게 아니죠. 딱 정해져 있어요. 전자 신청도 역시 전자 촉탁도 이게 고정돼 있구나. 거기 보시면 거기 전자 촉탁 등기 유형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등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라든가 국가 소유 부동산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든가 체납 압류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 다 이게 전자 촉탁이 가능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과 법원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택배 아저씨 차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첨부정보 제한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되겠고, 3점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전자 신청하고 방문 신청하고 보정 통지 방법, 제가 이거 할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저희가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다 보면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통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청인 측에서 화살표를 잘 봐주셔야 돼요. 등기소에다가 넣는 게 바로 제공이고요. 통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한테 등기소에서 우리 신청인 측에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화살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지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신청인 쪽으로, 제공이다 그러면 신청인에서 등기소로 가는구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점 때문에 그래요. 자, 관공서 전자촉탁에 대해서 보정사유가 있다. 전자촉탁을 했는데 보정이
사유가 있으면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정 통지를 해주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에 전자, 우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촉탁강세 통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보정통지가 있어요. 자, 보정통지는 항상 전자신청이든 뭐든 간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갑니다. 이거는 저희 당사자가 신청할 때도 보정통지 방법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보시면 구두, 전화, 팩스 이런 거 다 옵니다. 그런 방법을 다 와요. 그 다음에 보정 방법은 조금 달라요. 보정 방법은 통지를 받았으니까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거 신청인 측이 하는 거예요. 신청인 측. 또는 지금 관공서니까 관공서가 하는 거예요. 여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전자신청 방법, 전자신청과 그 다음에 출석, 방문 신청을 두 가지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촉탁이면 어떻게 보정하래요? 서면 촉탁이면 어떻게 보정할 거냐? 저희가 보정할 때 전자신청이면 어떻게 해요? 보정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서면 촉탁이면요. 방문을 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챕터는 저희가 전자촉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보정을 하라. 만일에 서면 촉탁이면요. 이런 방식으로 출석해서 가는 겁니다. 취하 보시죠? 취하 아까 규칙 51조 읽었죠? 서면 신청이면 취하는 어떻게 가느냐? 취하서를 두고 방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면요. 취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서 송신하는 방법으로 가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전자촉탁이기 때문에 거기 취하에 보시면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해서 취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취하 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한다. 그러면요. 컴퓨터로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취하는 누가 하고 각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취하는 신청인 측이 하는 거고 각하는요.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하는 일은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갑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쪽에서는요. 전자신청이냐 방문 신청이냐에 따라서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앞에 가서 우리 방문 신청, 신청 방법 가서 또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탁 등기 유형은 됐고요. 621페이지 잠깐 쉬었다 621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